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주훌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은 공사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해 수목을 제거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한 달간 임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사업이 마치 영구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목 제거는 헬기 자재 운반을 위한 안전성 확보 차원이었다며 환경청과 복구계획 협의가 마무리되면 즉시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 직원의 당원 가입 권유 논란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공무원의 횡령 비리 역시 전임 시장 때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신 후보는 이어 상대 후보 측을 향해 악성 비방을 중단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창화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모두가 경주시민 앞에 공명선거를 다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경주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로를 상처내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비전과 역량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는 품격 있는 경쟁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준하경 예비후보의 ARS 음성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고발로 위법 소지가 드러난 만큼 주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 지원과 공공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출산 육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이상까지 모든 자녀에게 총 5,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사기와 주사침 등 필수 의료 제품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는 도의사회와 보건소, 도립의료원, 의료제품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차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관련 기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이 경주 여자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꽃 화분과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주교육지원청, 범방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예쁜 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학교 폭력 없는 우리 경주여중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그 마음이 오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화이팅!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한 당내 경선 결과 이철우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는 김재원 예비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철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와 본선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안동시 풍산읍 놀이 일원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해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동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내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직접 투자 4조 4천억 원, 생산 유발 8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2만 9천 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울릉도를 찾아 독도교육원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독도교육원은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옛 울릉초 장흥분교장 부지에 사업비 253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공사는 오는 6월 시작될 예정이고 개원은 2028년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소속 40대 연구원이 근무 시간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경북행복재단 지회는 숨진 연구원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A씨가 지난해 12월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혼자 경북 22개 시군을 돌며 잦은 출장과 밤샘 근무를 해왔고 대표이사가 업무 외로 조직한 스터디 모임에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며 모욕적인 비난과 질책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청송군은 청송사과가 사과 브랜드 부문 14년 연속 대상,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 브랜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인지도와 신뢰도,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시상 행사입니다. 청송사과는 지역 내 4,600여 농가가 3,360헥타르에서 연간 7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큰 일교차 등 기후적 특성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청정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휴식과 치유의 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농업지역에서는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트럭에서 기계를 내리고 다시 올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청송군은 최근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농가에서는 비용이 들지만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편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트럭이 이동합니다. 농가 앞에 멈춰선 트럭 위에서 농기계를 내립니다.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이용한 농가에 지자체가 직접 기계를 배달해 준 겁니다. 필요한 농기계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농가에 트럭을 빌려야만 했던 농민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고입니다. 아저씨가 계셔도 거의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한데 이런 운송 서비스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잘 했습니다. 지금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습니다. 청송군은 지난 3월부터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편도 2만 원, 왕복 4만 원만 내면 트랙터와 분쇄기 등 운반이 가능한 농기계 50여 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배달에 대한 농가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농기계를 올리고 내리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는 기계를 빌리기 위해 오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기존에 저희 사업소별로 있던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 운반 차량을 조금 더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큰 차량도 확보하고 인력도 거기에 맞게 더 충원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농가분들이 임대 농기계를 쓰시는데 또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한 대를 옮기는 일조차 버거운 농촌 현실. 배달이라는 작은 변화가 고령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현장 대응은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원주시는 최근 공감형 SNS 콘텐츠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말리는 공무원을 밀쳐내고 급기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냅니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60대 남성이 원주시청 민원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직접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2월에도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곳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의 원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폭언, 폭행 등에 대비해 이렇게 CCTV 녹화 그리고 개인 휴대용 영상 카메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악성 민원에 원주시는 색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공무원은 샌드백이 아니야! 공무원은 샌드백이 아니야! 펀치 펀치! SNS상에서 유행하는 호신술 영상을 패러디했는데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나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좀 공무원들이 힘든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그런 사례들을 좀 풀어봐서요.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이 큽니다. 네, 지금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신술 밈 형식을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하나 쇼츠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시민들께서도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원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패러디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평가입니다. 향토기업인 삼양불당로를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비롯해 봄철 산불 위험 기간에는 불조심을 주제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도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시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창구도 있지만 원주시는 SNS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과거 부산의 유행을 선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죠. 그동안 활성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부산대학교 앞 상권입니다. 발 디딜 틈 없던 과거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설레는 신학기를 맞았지만 새내기 대학생들의 발길은 광안리와 서면 등 다른 상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광안리에 좀 맛집들이나 아니면 바다 보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면보다는 확실히 적고 광안리도 광안리 나름의 그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지표로도 뼈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부산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보면 하단역이 27.2%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학교 앞이 21.6%로 온천장과 남포동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23.4%로 부산 최고치를 찍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가 5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상가와 적막함이 감도는 거리, 부산대 상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부산 대학가 상권은 부활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금정구는 상권 살리기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해 활성화의 뼈대를 세웠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부산대학로 빗거리를 조성해 삭막했던 거리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하면서 실제 발길이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산대암 유동인구는 318만 명으로 전년 동기 308만 명 대비 10만 명,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권 활력의 척도인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는 6.5%나 발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자 매출액도 뛰었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 204억 원이었던 상권 매출액은 이듬해 258억 원으로 껑충 뛰며 무려 26.8%의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회복세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 지자체와 청년 창업가들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망 청년 상인들을 전폭적으로 유치하는 로컬 1호점 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겁니다. 오랜 침체에 씨름하던 지역 상인들도 이번 시도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침체되었던 이 시장 분위기를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로컬 1호점 이제 청년 창업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라든지 본인만의 아이템은 있는데 경험이라든지 자본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자기들만의 이제 아이템이라든 제품을 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금정군은 수많은 전국구 프랜차이즈를 탄생시켰던 과거의 명성을 넘어 이곳을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의 산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정구에서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1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젊은 사업가들이 금정구에 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금정구에서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을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4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팀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과거의 낡은 영광에 머물지 않고 로컬 브랜드의 출발점이라는 새 옷을 입기 시작한 부산대 앞 거리. 청년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오랜 침체의 터널을 지나 상권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에이펙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는 에이펙 이후 방문객 증가와 마이스 산업 발전,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북 방문객은 전년 대비 17%, 외국인은 2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주는 19%, 외국인 방문객은 30%가 늘었습니다. 도는 중화권과 일본, 동남아 등을 겨냥한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과 에이펙 관련 관광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관광시설 개선, 야간 콘텐츠 조성, 권역별 관광벨트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예끼마을이 UN 관광청이 주관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안동의 전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것으로 국내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후보 마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산면에 위치한 예끼마을은 안동댐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들이 모인 곳으로 갤러리와 벽화, 공방 등을 조성해 예술 관광마을로 탈바꿈하는 등 지역 재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하반기 UN 관광청 공식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인 하회 선유 줄불놀이가 다음 달 2일 개막합니다. 관람은 안전 관리를 위해 전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경북 통합 플랫폼인 경북봐야지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간직한 선유 줄불놀이는 부용대와 만송정 사이를 잇는 줄불과 절벽 아래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낙화, 강물을 수놓는 달걀불이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